천년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도시. 화려하지 않아도 천천히 바라볼수록 더 깊어지는 곳. 이번 여행은 신라의 숨결을 따라 경주의 시간을 걸어보았습니다. 낮에는 고요한 유적을 만나고 밤에는 빛으로 깨어나는 천년고도를 바라봅니다. 지금 경주로 떠나봅니다. 경주 여행의 시작은 천년고찰 불국사입니다.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곳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 들어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푸른 구름과 흰 구름을 뜻하는 두 다리는 불국토로 향하는 상징적인 계단이라 합니다. 돌계단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천년 전 이 길을 오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는 유명한 두 개의 탑,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모습의 다보탑, 그리고 단아하고 안정감 있는 석가탑.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오랜 세월 불국사를 지켜오며 신라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석가탑은 무영탑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틋한 전설도 담겨 있습니다. 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니 돌 속에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불국사의 고즈넉한 풍경은 복잡한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국사에서 대웅전보다 더 핫한 핫플레이스, 극락전입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너도 나도 만지며 소원을 비는 황금 복돼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복돼지는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극락전 현판 뒤를 쳐다보면 그제야 꼭꼭 숨어 있던 조그만 목조돼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산과 풍요,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이 비밀스러운 복돼지. 불국사에 숨겨진 가장 유쾌한 보물이 아닐까요?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불국사.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신라 사람들의 믿음과 철학,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분황사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더 인상적인 곳. 특히 분황사의 모전 석탑은 벽돌 모양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독특한 석탑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탑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의 긴 역사가 조용히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 사이에서도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경주의 매력은 이런 고요함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신라의 하늘을 관측하던 천문대, 바로 첨성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지만 직접 바라본 첨성대는 생각보다 더 단아했습니다. 높지 않은 돌탑이지만 그 안에는 신라인들의 과학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수백 개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첨성대는 오랜 세월 동안 경주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 사람들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겠지요? 신라 초기 왕과 왕비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 이곳은 오릉입니다. 신라 역사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푸르게 이어진 왕릉과 조용한 숲길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왕이 제위 61년 만에 하늘로 승천했다가 7일 후 그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유해를 모아 합장하려 하자 커다란 뱀이 나타나 방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해를 한 곳에 묻지 못하고 5부분으로 나누어 무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릉이 되었다고 하며, 그래서 뱀사자를 써서 사릉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릉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이 대나무 숲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대나무 소리.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지는 느낌입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걸으며 경주의 시간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곳. 오릉은 경주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신라 왕족들이 연회를 즐겼다는 포석정에 왔습니다. 전복 껍데기 모양을 닮은 독특한 돌 수로인데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이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읊으며 달콤한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물의 흐름까지 정교하게 계산해 만든 신라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이지만 이곳은 신라의 아픈 황혼이 깃든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경혜왕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던 중 후백제 견훤의 기습을 받아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화려했던 낭만과 쓸쓸한 멸망의 역사가 교차하는 곳. 하지만 천년이 지난 오늘 옛 주인들은 간 곳 없고 깨진 돌틈 사이로 흐르는 바람만이 고요합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경주 앞바다. 저 멀리 카메라를 힘껏 당겨야 겨우 닿는 곳에 작은 바위섬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곳.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다 위의 무덤. 바로 신라 문무왕의 해중릉입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달라.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죽어서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의 거대한 약속이 이 차가운 바다에 녹아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 더 신비롭고 망원 렌즈 너머로 보여서 더 애틋한 풍경. 오늘도 문무대왕릉은 거센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동궁과 월지에 왔습니다. 옛 이름 안압지로 더 친숙한 이곳은 신라 왕궁의 별궁이었죠. 잔잔한 연못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낮풍경과 달리 해가 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천년 전 신라의 밤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수면 위로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불빛의 반영은 누구라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주 야경의 또 다른 주인공, 은은한 빛으로 흐르는 월정교입니다. 하천 위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으로 조명이 깨어난 야경은 경주 여행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다리에는 천년 전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 밤 풍경을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물 위와 물 아래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빛나는 황금빛 데칼코마니. 다리 밖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전경에 감탄하고 다리 내부의 깊은 공간감에 또 한 번 매료됩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다리 위를 걸으며 비로소 경주가 왜 시간 여행자의 도시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경주 야경 투어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첨성대입니다. 낮에는 담백하고 고즈넉했던 첨성대가 밤이 되면 화려한 빛의 옷을 입고 완벽한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조명빛을 받아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은 경주의 밤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빛과 어둠이 만들어낸 이 신비로운 야경을 바라보며 천년 고도 경주의 깊은 밤을 천천히 마무리해봅니다. 천년 고도 경주.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시간을 걸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천년의 역사는 지금도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바라볼수록 더 아름다웠던 경주.
오늘의 여행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